패스트트랙에 토론을 향한 막말에 국회는 올 스톱, 완전 정지, 한겨울 싸늘한 추위와 적막이 맴돌고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와 이해찬 대표가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주말 황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에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왜 북해 풀어달라고, 북한 지산 풀어달라고 왜 그거 구하러 다닙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입문해가지고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와 우리 당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독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무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 고쳐달라고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그러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워갈 수밖에 없고 여야 총리 출신의 대표가 용납하지 않겠다. 반성은 안 하고 비난만 한다라고 날선 발언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와 야는 지난번에도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그때도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에 대해 말도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유연성이야? 언제 대통령을 박소영 기자, 그때도 지금도 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맞붙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대변인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당에서는 발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군요. 네, 지난번에는 수석 대변인이었고 이번엔 대변인이었죠.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원래 수석이 더 좋긴 한데 그래서 약간 좀 내려가서 급이 내려가서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발끈하고 나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뭐 야당의 표현이 좀 거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외신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것은 오히려 좀 비판을 좀 막는 게 아닌가. 여당으로서는 이 비판을 좀 수용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발끈하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그렇게 얘기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토론을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렇게 특히 거리로 나서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늘 낙인을 찍고 명명을 하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를 결집하는 게 정치권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난히 더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야의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예우를 갖추는 게 맞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좀 야당 대표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훈계를 하고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오히려 이 여야가 공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존심 대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공당의 대표이고 또 공교롭게 박정화 대변인 둘 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또 출신 아닙니까? 이해찬 총리가 또 정치 경력은 또 높기 때문에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작을 그렇게 하면은 마무리는 어떻게 하려고.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일단은 훈수를 둔 모양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과거 민주화 운동도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경력도 오래되신데 아직도 왜 저런 권위적인 의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국회 들어가면 이 선수 문화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국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김정은 대변이란 말이 그렇게 좀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사실은 민주당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 대변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저렇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이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한 말씀에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해찬 대표님 의식 속에는 대통령도 문실장으로 보이는 거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제1야당의 대표고 뭐 정치라는 게 꼭 오래 해야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도 아직 이렇게 처음 입문한 초보자처럼 보여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훈계조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내년 총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이미 총선 전국으로 간 것 같은데 당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240석을 할지 베트남 여성 비하하던 발언 뭐 이런 거 등등해서 민주당의 대표 리스크 우리 기업체의 오너 리스크를 해갔는데 대표 리스크가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작용할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민주당 입장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민주당의 대표인데 여당 출신의 대통령을 향해서 자꾸 한 번도 아니고 말이야. 2번이나 수석대변인에서 또 급을 낮췄잖아요.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또 연령적으로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김정은 나이가 작잖아요. 예. 그 작은 사람의 무슨 부하로 우리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또 정서적으로도 안 맞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보면 어쨌든 균형감을 갖고 한미동맹이라는 축 속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게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북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도당한다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랫동안 말하자면 그동안의 정치 경력을 통해서 수많은 정치인을 봐왔다. 그래서 저렇게 표독스럽게 표현을 좌파 독재라든지 이렇게 험담을 하는 정치인들이 오래 잘 되는 걸 못 봤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의 어떤 신이랄까 그런 것이 갔기 때문에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 선수는 아직까지 진입이 안 됐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은. 그래서 아직 예비군인 입장에서 예비군한테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